내가 작성한 글이 그 어디에도 뜨지 않는 저품질 블로그. 무시무시한 저품질 블로그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꼭 조심해야 할 행동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유사 문서와 유사 이미지입니다. 유사 문서는 남의 글을 그대로 컨트롤 C 복사해 내 블로그에 복붙했을 때 걸리는 경우를 말하고요. 유사 이미지 또한 남의 사진을 그대로 복사해 내 블로그에 중복으로 올렸을 경우에 걸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문제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다 해도 나도 모르게 유사 이미지에 걸려 저품질 지수가 점점 쌓이는 경우가 존재하는데요. 블로그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블로거들을 겁주는 온갖 카더라가 많지만 유사 문서와 유사 이미지 이 두 가지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각별히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미지 사용 시 유사 이미지를 피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이미지와 관련된 정보는 오늘 영상으로 종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미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베스트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당연하지만 내가 직접 촬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기 위해 글만 쓰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글과 관련된 사진을 올려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네이버 블로그의 경우 체류 시간을 높일 수 있는 경험에 기반한 글이 알고리즘에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사진글 형식의 포스팅 방법이 통념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직접 촬영한 사진을 바탕으로 글을 발행한다면 문제될 게 전혀 없지만 내가 경험하지 않은 글, 예컨대 단순 정보성 글을 발행할 때는 사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저처럼 IT 테크 카테고리를 운영하는 블로거들의 경우 보통 모바일 기기 앱 사용법이나 컴퓨터 소프트웨어 사용법 등 이런 류의 정보성 글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정보성 글 작성 시 가장 베스트한 방법은 앞서 언급했다시피 모바일 기기와 PC에 앱이나 소프트웨어 화면을 띄워두고 직접 촬영하는 게 가장 베스트한 방법입니다. 문제는 화면을 깔끔하고 가독성 있게 촬영하기가 쉽지가 않고 은근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급할 때는 스마트폰이나 PC 화면을 캡처 후 캡처한 이미지 그대로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정보성 글의 경우 정말 유니크한 정보가 아닐 경우에는 다른 블로거들과 캡처한 이미지나 정보가 비슷비슷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직접 화면을 캡처했다 하더라도 유사 이미지에 걸릴 수가 있다는 건데요. 물론 한두 번 올렸다고 바로 저품질 블로그가 되진 않지만 캡처한 이미지에 계속해서 중복 이슈가 발생한다면 블로그에 분명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한 이슈를 피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목업에 합성하는 방법입니다. 목업이 뭐예요? 목업의 사전적 정의는 실물 크기의 모형을 의미합니다. 특히 우리가 사용해야 할 건 컴퓨터 목업과 스마트폰 목업입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화면 안에 캡처한 이미지를 합성한 후에 블로그에 올린다면 유사 이미지를 피할 수 있다는 말인데요. 문제는 이렇게 합성하는 게 굉장히 번거롭고 어렵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목업에 합성하는 방법을 난이도별로 총 3가지 방법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캡처한 이미지뿐만 아니라 마케팅 업체에서 사진을 받아 작성하는 기자단이나 원고 알바를 할 때에도 중복 이슈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니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이도 이지부터 노멀 그리고 마지막에 베리 이지까지 총 3가지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가장 번거롭고 어려운 난이도의 포토샵을 활용해 합성하는 방법인데 익숙해지기만 한다면 정말 빠르고 간편하게 편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해당 방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포토샵 프로그램을 유료로 결제해야 하고 초보자분들에게는 사용법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영상 끝부분에만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난이도 이지 스마트목업.com. 내가 캡처한 사진을 웹상에 업로드하기만 하면 목업에 합성해주는 사이트가 있다? 네, 맞습니다. 해외 사이트 중에 스마트목업.com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영어로 된 사이트지만 크롬 사용자분들이라면 우측 버튼을 클릭해 한국어로 번역해주면 쉽게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왼쪽 상단의 모든 모형 메뉴를 클릭해줍니다. 왼쪽에 스마트폰, 데스크탑, 노트북, 심지어 전자책까지 다양한 목업 메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스마트폰 목업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다양한 스마트폰 목업 이미지가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상단에 프로라고 써있는 목업은 유료로 결제한 후에 사용해야 하니 무시하고 그 외에 화면이 크게 나온 실사 스마트폰 이미지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우측 다음에서 업로드 버튼을 클릭 후 내가 캡처한 스마트폰 이미지를 찾아 업로드 해줍니다. 별다른 조작 없이 순식간에 스마트폰 목업에 합성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에 위치한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가로 1280픽셀의 이미지를 다운로드합니다. 좀 더 큰 이미지로 다운로드 받고 싶다면 역시 유료로 결제를 해야 하니 패스해줍니다. 해상도가 높지는 않다 보니 확실히 이미지가 쨍한 느낌은 아니고 별도로 이미지의 위치 조정이나 편집을 자유롭게 할 수 없어서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 그래도 매우 쉽고 간편하게 합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료로 사용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난이도 노멀 캔바.com.
다음은 난이도 노멀의 캔바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해당 방법은 제 예전 영상에서도 사용하는 방법이 잠깐 나오긴 했는데 목업 이미지를 만드는 건 오늘 영상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캔바 사이트에 접속해 줍니다. 회원가입이 안 돼 있는 분들은 회원가입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정으로 로그인을 한 후에 왼쪽 중간 탭의 앱 메뉴를 클릭해 줍니다. 그럼 아랫부분에 영문으로 목업 메뉴가 보이는데요. 이를 클릭해 줍니다. 스마트폰, 데스크탑, 노트북, 태블릿 PC, 워치 등의 목업이 보이고 이곳에서 제공하는 이미지들의 목업 합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중 데스크탑 목업을 하나 클릭해 보겠습니다. 실물 형태에 적합한 목업 이미지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캡처 화면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큰 목업 이미지가 블로그에 올리기 좋습니다. 첫 번째 목업 사이트는 이미지 업로드만 할 수 있고 위치 변경이나 크기 조절이 어려웠다면 캔바의 경우 우측 이미지 조정 메뉴를 클릭해 캡처한 이미지의 위치 변경이나 사이즈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자유로운 편집이 가능합니다. 캡처 화면이 명확하게 보이게끔 조정을 완료했다면 목업 저장을 눌러 바탕화면에 다운로드 해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데스크탑 목업에 캡처한 화면이 합성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베리이지 포토스케이프. 마지막으로 가장 쉬운 베리이지 난이도입니다. 해당 방법을 가장 마지막에 소개해드린 이유는 쉽기도 하지만 가장 빠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앞서 소개해드렸던 방법들처럼 스마트폰이나 데스크탑과 같은 목업에 합성하는 방법이 아닌 이미지 외곽에 약간의 프레임 씌우는 정도이기 때문에 별도의 컴퓨터나 스마트폰 목업에 합성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미지 원본 그대로 블로그에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렇게라도 활용하는 게 유사 이미지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급할 때는 해당 방법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네이버에서 포토스케이프를 검색해줍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 후 상단에 무료 다운로드 메뉴 탭을 클릭해줍니다. 포토스케이프를 다운로드해 프로그램을 설치해줍니다. 포토스케이프는 사진 편집, 일괄 편집, GIF 애니메이션, 화면 캡처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사용할 방법은 일괄 편집 기능입니다. 이곳에 캡처한 이미지를 한꺼번에 드래그를 해서 업로드해줍니다. 업로드한 이미지를 전체 선택해주고 우측 탭에서 액자 없음 메뉴를 클릭해줍니다. 다양한 테두리 모양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폴라로이드 모양을 하나 선택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캡처한 이미지 외곽에 폴라로이드 이미지가 합성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의 모든 사진 저장 메뉴를 클릭 후 변환된 사진을 아래에 지정한 폴더에 저장합니다. 메뉴를 클릭 후 저장할 위치를 설정해 주고 저장 파일명도 원본과 다르게 저장하기 위해 숫자 1을 입력해 주겠습니다. 우측 상단의 저장을 클릭하면 합성이 완료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캡처한 이미지에 폴라로이드 형식으로 테두리가 생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번외로 가장 어려운 난이도의 포토샵을 활용해 목업에 합성하는 방법을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포토샵의 액션 기능을 활용한다면 단축키 하나만으로 목업 합성을 간단하게 끝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자유도가 높기도 하고 다양한 목업 이미지를 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니크한 목업 이미지를 만들기에 좋은 방법입니다. 자, 포토샵을 활용한다면 이런 식으로 합성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블로그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품질 요인은 온갖 카더라도 많고 초보 블로거들을 정말 헷갈리게 하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이미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특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유사 이미지가 내 블로그에 점점 쌓일수록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되면서 어떤 글을 쓰더라도 더 이상 노출이 안 되는 저품질 블로그가 돼버릴 수 있다는 건데요. 가장 베스트한 방법은 직접 촬영하는 방법이지만 촬영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위에 소개한 목업 합성 방법을 활용해 유사 이미지의 위험을 줄일 수 있으니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며 현재 제가 운영 중인 새벽 피플즈 카페에 블로그 운영에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꿀팁 또한 많이 있으니 많이들 가입해 주시고요. 다음에도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새벽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